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납세자 연맹이요,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련 비용과 식사 비용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분이세요.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신 하승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특수활동비 이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국정원, 국회 뭐 이런 데에서 된 특수활동비가 있고, 뭐 대통령실도 있고, 근데 검찰도 특수활동비가 있는가, 이 부분도 이제 변호사님 활동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왜 필요한 겁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 뭐 특수활동비가 이제 그런 어떤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 활동, 뭐 기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정보 수집도 하니까 특수활동비가 존재해 왔고요. 연간 지금은 한 80억 정도 한 해 배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80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검찰총장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검찰청에 배정되는 게 80억인데 아하.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배분 권한은 사실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전국에 직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65개가 있는데요. 65개. 고검, 지검, 지청 합치면 아하. 거기에도 배정이 되고 또 대검에 있는 여러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반부패 무슨 부, 뭐 그 공공수사부 이런 부에도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배분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나뉘어져서 배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 각 부서로 배분이 되고 한 절반 정도는 수시 배분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이 그냥 임의대로 좀 이렇게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특수활동비면 네. 영수증을 꼭 증빙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만 주면 되는 겁니까? 그 원래는 이제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침은 돼 있는데요. 아하, 자제하라. 자제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계좌로 보내주는 거 극히 일부고, 그러니까 일선 검찰청에 계좌로 보내주는 거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이제 현금 그 현금 수령증 같은 영수증 및 집행 내용 확인서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현금 수령증인데 현금 수령증 한 장 받고 다 현금으로 일종의 지급되는 형태로 대부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행인가요? 그게 관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하고 경찰. 비교를 해보니까 경찰청은 이제 지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래서 검찰은 지침이 없나요? 검찰은 지침을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 지침 자체도 그러니까 자체 그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을 다 있긴 그 있는데 그 각 기관별로 두게 돼 있는데 예. 만들게 돼 있는데 검찰청은 지침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청, 국세청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쓰는 것을 일단 뭐 경찰청 같은 경우 카드 쓰는 게 원칙이고 또 카드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먼저 이렇게 뭐 개인 카드를 쓴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후 정산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침 자체가 좀 그렇게 현금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그러니까 투명하게 좀 내부 어디에 지침도, 썼는지 볼 수 네.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니까. 네, 내부 지침도 좀 엄격하게 돼 있는데 이제 검찰은 사실 지침 자체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금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고 또 일선 지방검찰청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로 지청 지검에서도 또 이게 계좌로 보내온 것들을 또 현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금으로 대부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뉴스타파 시민단체 두 곳 등과 함께 이제 검찰을 상대로 3년간 행정소송을 하시고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국민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그러니까 있는 사실은 게. 저희가 어디에 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료가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판결을 받았는데 예.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예 자료가 다 하나도 없었고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소송할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검찰이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아예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1심에서 배수한 다음에 2심에서는 자료가 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는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일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데 없앤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없나? 그때는 특활비 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는 예. 자료가 있었는데 매월 뭐 또는 2개월에 한 번 폐기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폐기 자체는 5년인가
문서 보존 그렇습니다.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산 회계 서류는 보존 연한이 5년이거든요. 검찰도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때는 2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이제 지금 관행.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법원에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이건 위증죄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법원의 국가기관이잖아요.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라고 서면을 다 써서 냈거든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소송수행 검사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어쨌든 2심에서는 이제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지로 또 자료를 받으니까 일부 기관이 없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2000년부터 이제 이런 자료 불법 폐기는 다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그걸 갖다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폐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 이후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이후는 보관하게 됐다. 이렇게 근데 해명하지 않던가요? 그죠. 그 해명이 이제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하고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하면서 2017년 9월 이후에는 자료가 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해명인데요. 예. 근데 사실 어쨌든 그 전에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도 관행이라도 그건 불법이니까 문제가 있고. 아니 게다가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7년 돈봉투 사건 때 돈봉투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건이라서 조금 저하시는 건 아닌가요? 뭐 그것도 그런데 사실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에 특활비 자료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지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부터는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에도 한 2억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수령증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도 2억 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돈은 나갔는데 아예 그 수령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현금 없고. 수령증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돈봉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착복이라기보다는 지검장의 어떤 그 부서의 장이 봉투를 뭐 100만 원짜리 내면 10개 만들어갖고 이제 수사하느라 고생했다라고 경력금 쪽으로 줬던 건가요? 관행적으로? 그게 뭐 경력금도 있고 이제 명절 앞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는 명절 게 지금 격려가 패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수활동인가요? 명절 떡값 소위 말하는 명절 떡값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또 연말에 돈이 남으면 연말에 그냥 몰아서 이제 왜 연말에 이렇게 뭐 보도글로 까듯이 이렇게 연말에 몰아서 또 특수활동으로 그럼 쓰는 경우도 있고. 부서회식에 쓰는 돈, 뭐 모르실 수 있겠지만 부서회식용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받아간 사람의 본인 용돈처럼 썼던 건가요?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그렇게 나간 건 아는데 사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돈이 이게 떡값처럼 나눠진다는 건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는 지침상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특수활동을 수행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했다. 명절 앞두고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명절 앞두고 특별한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매번 명절 앞두고 이렇게 뭐 설날 앞두고 항상 추석 수사 앞두고 설날 특별 단속.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사건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한두 명에게 예를 들면 뭐 기밀을 요구한 진짜 수사를 하는 어떤 특수한 어떤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네.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수십 명에게 이렇게 일관되게. 예, 봉투가 이렇게 쭉 나눠진다는 액수가 건 같은 액수는 거죠, 다릅니다. 대부분? 액수는 다른데 그래요? 어쨌든 차등이 아무래도 뭐 직급도 다르고 하니까 직급에 뭐 따라서. 근데 네, 이제 보너스는 지난달 사실상. 법사위 전체회에서 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한동훈 장관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이제 떡값 이게 얘기하니까 모욕적이다. 떡값을 네. 나눠줬다고 국민 앞에 주장하시니 근거는 뭐냐? 그냥 뉴스타파 내피셜 뿐이지 않냐 이렇게 또 강하게 불쾌함을 표현했는데. 그 제가 그때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 박용진 의원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예. 만약에 그런 명절 떡값이 아니라면 법무부가 해명 자료나 뭐 보도 자료를 냈어야 어디에 되는 거 썼는지. 아니냐. 아하. 그리고 뭐 그 포상금 경력금으로 썼다라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보도 자료나 해명 자료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근데 사실은 법무부가 지금 그 해명을 낸 거는 자료가 그 불법적으로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관행이었다. 이런 건 해명을 냈는데 가령 명절 떡값으로 썼다.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사건 수사가 끝났을 때 포상금이나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 자료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포상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포상 가능한 건가요? 수사 활동에 쓰는 거라는 건 사실 수사를 할 때 써야 되는 거지. 예, 수사 끝나고 아유 고생해서 수고했어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 우리 변호사님 이제 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보 공개 요청해서 받으신 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셨죠, 그죠? 근무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왜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업무 추진비 내역은 공개하면서 뭐 그 이전이나 혹은 뭐 그 이후나 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왜 이제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활동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파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이게 저희가 2019년 10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하시다 검찰총장 취임하고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예. 그때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저희가 의도가 아니었다? 국회를 2017년부터 19년까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다가 국회는 다 자료 공개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예. 2020년부터 이제 좀 그러니까 2019년 연말 하반기에 이제 어디를 좀 집중 감시를 할지를 생각하다가 검찰을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도 이제 그때 특수활동비 문제나 국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예산들 다 이제 저희가 검증해가지고 국회의원들 고발하고 그리고 뭐 2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다 반납시키고 그 활동이 좀 일단락될 때 그다음 집중 감시 대상을 검찰로 잡았던 것이고 검찰 중에 가장 힘 있는 곳이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니까 두 군데에서 쓴 걸 청구한 거고요. 사실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중에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쓴 거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치입니다. 그 앞에는 주로 이제 김수남 총장, 문물정 총장 시절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쓴 부분에서 지금 자료 불법 폐기라든지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그분들 쓴 시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지 이게 무슨 특정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의 문제라고 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재판에서 이겨서 2년치를 받으셨잖아요. 다른 데 걸 받으려면 또 재판을 해서 3심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판결이 나면 그 이외의 기간 것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지금 검찰도 이제 지금 2019년 9월 이후에 이제 10월 이후 것도 지금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공개 소송이라는 게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그게 판결이 나오면 그 조직은 이제 앞뒤로 다 공개하는 것이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사실 다 관례였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다 관례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상황이다. 있는데 이제 또 법무부는 안 하고 있고 법무부는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검찰이 근데 이제 검찰 특수활동비 수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호사님 주장하고 계신 거죠? 이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불법 폐기는 굉장히 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게 특히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증이 한 2억이 없고 그리고 연말에 몰아쓰거나 뭐 명절 떡값을 쓴 거는 사실 이게 제대로 특수활동비 용도대로 쓴 건지 이거는 사실 감사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다가 자료가 있는데도 1심에서 없다라고 주장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예. 6,805쪽을 받았거든요. 6,805쪽에 자료가 있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이 매월 이렇게 사인을 직접 합니다. 이 특수활동비 서류는. 예. 그런데 법원에다가는 서류가 한 장도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카드 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 시간을 다 가리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원 판결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은 개인 식별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하도록 했기 개인 때문에. 식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걸 계좌번호. 쓴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카드 전표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기록돼 있거나 뭐 서류에 기록돼 있다면 그런 이름이나 이제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나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이런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건데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을 어느 식당에서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네요. 업무 추진비인데요. 그것도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무 추진비. 그래서 업무를 이제, 어느 식당에서 추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불법 폐기, 세금 오남용,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한 것은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관들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검찰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요즘 겁니다. 수사라기보다는 무슨 감사 뭐 이런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런 걸 감사원의 할 때는 감사를 받을 수 감사를 하면 좋은데 예. 감사원도 지금 특수활동비랑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도 지금 제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사원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뭐 특검이 들어가거나 이러려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볼 때 뭐 그런 거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관행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과연 이제 특검 검찰이 맞는 특활비 특검이나 관련돼서 다른 부처를 수사하거나 감사했던 사례가 있나요? 국정원 수사해가지고 그때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이 구속이 됐었죠. 예. 사실은 이제 그때 법원 판결을 보면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쓰면 업무상 횡령이다. 그리고 특가법상 그 국고손실죄라고 있습니다. 아하. 굉장히 중죄인데요. 예. 그걸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이. 아하. 그리고 그 전에 국무총리실 특활비도 이제 그때 예전에 그 수사를 받았죠.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예. 받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전례가 있는데 아하. 검찰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본인 스스로 문제를 그냥 자기네 문제에 넘어간다.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전혀 근데 맞지 않는 것 이게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거기서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몇 억씩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비리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수사를 갖다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거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너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가 지금 사법화되어 있는데 그런 경향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수사 우려가 만능주의가 있어요.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자료 불법 폐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중대한 범죄다. 예, 7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손실죄는 굉장히 중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밝혀낸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예.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몰아쓴다든지 아하. 또 뭐 이렇게 명절 떡값처럼 나눠준다든지 또는 영수증도 없이 2억을 썼다. 영수증 없이 쓴 2억은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영수증 없이 2억을 예, 썼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에 수사를 안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이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법원을 이렇게 자료가 6,805쪽이 존재하는데도 법원에다 한 장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초유의 일이거든요. 사법부를 기만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전 무거운 범죄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건 고발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고발을 어디다 검찰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처리하겠죠. 검찰만 아니면 아니, 검찰에 공수처- 고발하면 공수처가 안 되나? 되는데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 공수처에 않습니까? 고발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검증해서 발표한 다음에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아하. 근데 공수처도 사실 이게 뭐 워낙 많은 사건들이 몰려 있는 데다가 아. 지금 수사가 다 지지부진한 상황이라서 지금 하여튼 제가 보기엔 수사가 필요한데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뭐 또 공수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특별검사라도 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2017년 이전은 다 뭡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경중을 따져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경중을 따져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뭐 절도가 관행했다고 절도를 처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대표시기 때문에 아니 기록물 파기죄가 절도죄보다 형량이 높거든요.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인데 기록물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앞에 가서 검찰이 공무원이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여기 쉽게 납득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소송 수행하는 부장검사가 나중에 실토를 한 게 예. 자기도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아하. 그냥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누가 이제 시켰거나 누가 없다고 진술이 아니 뭐 뭐 했거나. 관행적으로 폐기해 왔으니까 이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아니 있죠.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했는데 2017년 9월부터는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처럼 무조건 현금 수령증 무조건 남겨라. 지출 내역 기록부터 남겨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하. 2017년 9월에 그렇게 내부 공문으로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 2019년 10월에 저희가 정봉이 청구해서 소송 들어가니까 없다고 2년 후에 없다고 한 거고 그때는 이미 다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직접 다 매월 사인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한 거는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 특활비에 한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질의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지적을 또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박용진 의원이 그 8월 21일 질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이제 저희가 검증했던 건데 저희가 국회 예산 검증할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선관위하고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이제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질의 답변이 안 되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질의한 거는 왜 검찰이 해명 자료를 내지 않느냐였는데 갑자기 그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그 박용진 의원도 그때 100만 원인가 영수증 이중 제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그 문제를 꺼내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질의응답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 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뭐랄까 이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잘못 쓴 게 있다면 그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검찰 특활비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질의응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버리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미국 출장비 세부 내역 공개하라. 예,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내역과 함께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보다 현 정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출장비 제대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장관들은 공개 안 하나요? 그래서 지금 다 공개가 된 공개하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금 출장비가 그래서 아직 공개 안 하셨고요.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올해 1월달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와서 예. 원희룡 장관 거를 청구를 했더니 원희룡 장관은 교통비, 뭐 숙박비 영수증을 다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의 다른 부처 장관도 공개를 하는데 굳이 뭐 법무부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번에 판결문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다음에 아직 저한테 원고는 전데 아직 연락은 없는데요. 예. 공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보다 훨씬 더 적게 쓴 걸로.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잘 쓰셨다면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진작에 공개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소송까지는 안 가도 지금 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게 지 교수님 저를 향해서 조금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작진의 의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달 31일 예결위 특위에서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 아느냐 하고 민정비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 일하는 단체다. 그 단체가 청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자료는 전혀 청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아니, 어떻게 그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아니니까 지금 정권의 기관들을 상대로 청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 감시할 때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고발 다 했습니다. 고발 다 하고 잘못 쓴 세금 다 토해내고 그 당시에 홍영표 의원 같은 뭐 원내대표라든지 중진급 의원들도 다 저희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이걸 시정하는 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그 열심히 세금 낭비 감시 운동, 예산 감시 운동 하고 있거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좀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를 다 그냥 민주당에 드라이하게 대한 공격이다라고 공격으로 보고 받아들여서. 설사 공격이다 치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게 잘 구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를 인용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가 민주당과 같이 일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만들어내는 일단은 거죠. 뭐 그게 그들이 요구가 정당하다면 거기엔 정당한 요구는 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정치 공세하는 부분을 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퉁치고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시민단체를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특정 정당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공동 대표인데 다른 공동 대표님한테 항의 전화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유 근데 또 뭐 지금 검찰에 또 한동훈 장관은 또 지금 검찰에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열심히 예산 낭비 계속 감시하는 게 저런 어떤 주장에 저희가 뭐 반박하는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세금 도둑 잡아라에 참여하시는 저나 우리 다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90년대부터 사실은 우리가 예산 감시 운동, 정보 공개 운동 해왔습니다. 그랬죠.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에는 이념이 없으니까. 이 이 세금은 상당히 또 정치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또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세요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